논문도 내 마음대로, 이력도 내 마음대로, 주가도 내 마음대로, 검찰도 내 마음대로, 남편도 내 마음대로, 이제는 도로도 내 마음대로. 건의로, 은순이로, 저가 카르텔로, 천인공로. 방에 가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2일 싸대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김태형 선생님과 함께 답답한 정치판에 날리는 시원한 싸대기 방송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퇴진행 고속도로. 네, 아주 급행 고속도로 될 것 같은데요. 네, 얘기 한번 해보려고 준비했습니다. 지금 네. 국힘당 사람들은 또 윤석열 정권 네. 사람들이 재주가 있어요, 그죠? 아. 철도를 휘게 만들고 아. 도로를 휘게 만들고 네. 우리나라 도로들이 꼬불꼬불한 이유가 이런 게 많아서 그런가 봐요. 아, 직선으로 가야 될 게 자꾸 휘는 모양입니다. 자기는 땅으로 지나가게 하려고 일부러. 그러게요. 조사해보면 많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 김기현을 당대표 시킨 이유 중에 하나도 뭔가 신공 있잖아요. 그런 신공, 네. 도로 휨 신공. 철도 힘 신공. 우리는 아, 철도 고속도로. 휨 신공. 네. KTX도 휘게 하는. 그럴까요? 네. 예, 지금 뭐 고속도로가 아주 그냥 화제입니다. 네, 네. 종점에 가봤더니 김건희 땅이. 처음에 있던 것보다 더 많은 게 발견됐죠? 계속 발견된다는데요? 조사를 더 하면 더 나올 수도 있겠죠. 네네, 지금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필연적으로 발생했을 사건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네. 왜냐하면 김건희 일가 자체가 음. 특히 장모가 그렇죠. 이제 네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가 쉽게 하면 부정한 방식으로 돈 먹는 하마잖아요. 돈 먹는 하마. 그러니까 이제 돈을 먹을 수는 있는데 예. 부정한 방식으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 돈을 먹는 하마 집안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돈 빨아먹는 게 엄청나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집안의 특징인데 가풍인가? 예, 가풍이죠, 가풍. 네. 이 집안이 존재하는 이유, 존재 이유. 존재 이유, 돈 야. 빨아먹기. 자, 그런데 그런 목적에서 비추어 본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 이 김건희 가문이 선택한 도구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돈 빨아먹기 위해서 네. 하마를 산 거 아니에요. 말 잘 듣는 하마를. 네. 고른 거죠? 네, 찍은 거죠. 네, 낙점. 얘 정도면 뭐 많이 이용해서 우리가 네. 돈 먹는데 도움이 되겠다 해서 낙점을 한 거고 네. 그렇게 해서 대통령까지 됐단 말이에요. 예, 어쨌든 열심히 밀어줘가지고 그러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네. 이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아마 이번 사건을 추진하면서 김건희 쪽에서는 일가에서 이렇게 얘기했겠죠. 이러려고 우리가 대통령 시켰지. 네. 이거지. 이거지. 이 맛이지. 이 맛이지. 이거 하려고 시켰지 우리가. 네, 왜 네. 얘를 대통령까지 밀어줬겠어.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이런 걸 해야지. 뭐 덮하면 더 나오겠지만 어쨌든 그런 데서 발생한 필연적 사건이다. 필연적이다. 네, 저는 네. 예전에 그래서 그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발생할 결과로서 네네. 이 가짜 모험생의 처벌 공포 풀리면서 아하. 이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이제 쉽게 하면 폭주한다. 도덕적으로 네네네. 타락할 것이다. 근데 이미 그 타락은 김건희 씨를 만날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예. 대통령이 되면 그게 더 풀리고 또 김건희 일가랑 엮이면서 대형 부정부패 스캔들이 빈발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제가 쓴 글을 한번 지금 찾아보시면 있을 거예요. 야, 이거 그 성기술로 해야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뭐 그냥 과학적 예측이죠. 네. 근데- 당연한 귀결. 예. 그러니까 이런 건 저는 당연한 기결이라고 생각하고 예. 앞으로도 더 많이 터져 나올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모르는 것일 수도 있는 거네,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그런 거지 않습니까? 예. 네. 갑자기 한 2달 전부터인가 안진걸 소장님이 네. 자꾸 이 얘기를 했어요. 양평당 이거 종점이 바뀌는데 이거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네네네. 그 얘기를 하면서 처음에는 약간 많은 분들이 막 공분을 일으킨 건 아니지 뭐 신기하다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이게 완전히 터져가지고요. 네네. 네. 안 소장님이 큰일 하셨습니다. 큰일 하셨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지금. 또 하나 딴 거 찾으시라고 빨리 얘기해. 또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진짜 민생경제연구소 소장님이신데 민생경제가 좀 너무 힘든데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은 그냥 앉아가지고 딱
하면 막 도로가 휘니까요. 지네 땅으로. 안 그래도 어저께 제 친구 하나가 예, 예. 양평 사는 친구가 있는데 이걸로 자기가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고. 왜요? 왜냐하면 도로가 자기네 쪽으로 원래 지나가면서 교통 체증이 풀려야 되는데 이게 딴 데로 휘는 바람에 그러니까요. 아주 뭐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종점만 바뀐 게 아니라 지금 사실 도로 자체가 바뀌어버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교통 체증을 해소하겠다는 원래 목적이 사라진 거죠. 원래는 그거였다는데요. 네. 교통체증을 없애려고 한 건데 이게 지금 뭐 그건 간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네. 국민들의 마음속에 체증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야, 예, 그 아까 최은순 그 얘기 나왔습니까 말입니다만은 네. 그 사람은 이렇게 같이 동업자랑 일을 하면은 네. 그 동업자들은 반드시 감옥을 가게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야, 그거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무서운 사람이죠. 진짜 무서운 사람인 것 같아요. 뭔가 뭐라 그럽니까? 이게 마이너스의 손도 아니고 뭔가 감옥 가는 손인가? 네, 이용하고 죽이는, 제거하는 네. 토사구팽의 달인. 야,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검찰 권력이 필요했겠어요. 맞습니다. 그런 걸 해야 되니까. 그런 걸 해야 되니까. 네. 예, 그러니까는 뭐 예전에 양재택이든 뭐 윤석열이든 이런 최고의 좀 그렇죠. 권력을 정치검사들, 예, 정치검사들, 부패검사들. 부패검사들을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원희룡이 원희룡이 등장을 했습니다. 원희룡이 지금 이 백지화를 선언을 했는데 선생님. 네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얘들이 너무 깜짝 놀랐나? 이 사건이 이렇게까지 터질 줄 몰랐던 건가? 네. 막 너무 허둥지둥하는 느낌이 좀 저도 들었거든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놀라서 막 예. 어쩔 줄 몰라. 어쩔 줄 몰라. 네, 그런 모습이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정도로 터져 나올 줄은 몰랐을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바보 같은 생각이긴 하죠. 네네. 뭐 안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예. 파고들면 다 드러나죠. 근데 일단 그렇게 드러나니까 이걸 어떻게든 처리해야 되는데 네. 거기서 나오는 머리를 짜봐야 돌들이 짜봐야 이제 돌가루밖에 안 나오잖아요. 네. 뭘 짜내겠어요? 백지화 그냥 일단 선언한 거죠. 그래놓고 또 지금 딱 군부를 피워요. 뭐 노선 변경 된 쪽이 더 좋은 쪽이라는 둥, 네네네. 뭐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다는 둥, 원래대로 하면은 민주당 쪽에서 이익을 본다는 둥, 예.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건 무슨 얘기냐면 미련을 못 버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백지화가 아니라 이쪽으로 계속 도로를 내고 싶은 거죠. 김건희 씨 땅 쪽으로. 근데 그걸 버티면 지금 불리하니까 일단은 논란 자체를 없애겠다. 네네. 백지화 시키면 싸울 일도 없을 거 아니냐. 예. 공격할 것도 없지 않을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수준 낮은 생각을 하고 네네. 백지화선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하나는 윤석열 쪽에서 지시한 것일 수도 있고 네네. 위에서 지시를 한 것일 수도 있고 뭐 그래서 뭐 원희룡은 어차피 뭐 말 잘 듣는 사람이니까 네네. 그냥 따라서 하는데 화는 나겠죠. 왜냐하면 악역을 자기가 맡아야 되니까. 네네. 네, 왜 나한테 덮어 씌우냐 뭐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이걸 만약에 원희룡이 독단적으로 했다. 네. 이 원희룡이 약간 손오공 같은 사람이잖아요. 서로 건 뭡니까 선생님? 뭐 여러 개 나옵니까 머리로? 아니 뭐 삼장부사한테 깝치다가 맨날 두드려 맞고. 네, 그러니까 이 손오공이 감정 통제 자기 통제가 안 되는 인물이잖아요. 네, 처음에 그랬죠. 예. 그래가지고 그 결국 머리에 그래서 이거 한 거죠 이거? 네, 꽉 쪼맨 거죠? 그렇죠. 네네. 너희 씨 폭주하지 마라. 폭주하지 마라. 그래 벌도 받았잖아요. 예. 그것도 먹지 말라는 데가 따먹어가지고 네네. 무화과인지 뭔지. 네네. 그래가지고선 어디 갇혀가지고선 천년인지 뭔지 하여튼 삼양법사 할 때까지 네. 그 정도로 이 자기 통제가 안 되는 인물이 이제 네. 상징적인 캐릭터가 손오공이에요. 그래서 원숭이잖아요. 그럼 같은 원시에 내력이 있다는 겁니까 지금? 같은 원시죠. 그래가지고 원희룡 장관도 보면 약간 이제 원숭이처럼 생겼고 그 다음에 근데 진짜 아니 선생님 이렇게 말하면 뭐하지만 사실 이제 얼평에 대해서 최대한 자제하려고 합니다만은 근데 생긴 게 정말 너무 변했어요. 나쁘게. 그러니까 나쁘게 처음에 이 사람이 그 뭐 그쪽에 한나라당입니까? 하여튼 그쪽에서는 그래도 네. 좀 뭐 이성적인 네, 뭐 네. 유승민, 원희룡, 남경필 이 정도가 조금 뭐 그래도 네. 좀 애들이 좀 합리적이고 똑똑하다. 네. 이런 그때만 해도 얼굴이 좀 괜찮아 보였거든요. 그나마. 네. 근데 지금은 그때 그 소시오패스 네. 그 마누라가 소시오패스라고 이재명 대표한테 네. 그래가지고 그 비판하니까는 막 원희룡이 폭주해가지고 그때부터는 보니까 얼굴이 정말 정말 약간 뭐랄까 뭐 닮아간달까 악마를 닮아간달까 막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상처 입은 원숭이 얼굴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뭐 하루 아침에 된 게 아니고 네, 오랜 네, 기간에 걸쳐서 얼굴이 변화했겠죠.
예. 그래서 뭐 외모 얘기가 아니고 하는 네네. 짓거리가 그렇죠, 그렇죠. 꼭 그 네. 뭐야 삼장법사 만나기 전에 손오공 같다, 날뛰던. 날뛰던 손오공 같다 이런 얘기인 거고 네네. 그 정도로 자기 통제를 못하는 사람이다. 예. 많이 보여줬죠 그런 모습. 그러니까요. 생방송 도중에 막 어휴, 깜짝 놀랐습니다. 화를 막 대고 그러잖아요. 네네. 앞에 심지어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 안 앉아 있는데 거기다 대고 막 뭐가 있는 것처럼 흥분해가지고. 흥분해가지고. 그러니까 막 그런 모습이 있다. 그래서 네네. 그것 때문에 아. 백자선을 해버린 거다. 화가 나서. 독자적으로 했을 수도 있다. 네. 네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나르시스트란 말이야. 하급 나르시스트. 아주 질이 낮은. 아. 하급 나르시스트인데 나르시스트의 특징은 예. 비판에 민감한 겁니다. 아. 비판을 받으면 거의 이성을 잃고 화를 내요. 네. 이 사람들이. 근데 예. 원희룡 장관이 딱 그런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공격이나 비판을 받으면 네네. 자기 통제력을 상실하면서 폭주하죠. 아. 화를 엄청 냅니다. 이번에도 일종의 공격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제 책임 추궁 씨. 네, 그런 거죠. 그냥 열린 거죠, 뚜껑이.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냥 백자선을 해버렸을 수도 있다. 있다. 네, 만약에 그렇다면 어허. 이제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아, 원희룡 독단의 판단이라면 그렇죠. 문제가 복잡해진다. 그럼 이제 위에서 김건희 장모가 보일 때 저 새끼는 뭐야?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네네. 오이씨. 야, 그대로 가야 돼. 이거 어. 추진해야 되는데 왜 백지화를 내, 이거를? 그렇지. 그걸 밀고 나가야지? 이럴 수 그래가지고 있겠네요. 그랬더니 윤석열도 이놈이 봐라 이거 지 맘대로 하네. 어허. 그래서 이번에 나토 갈 때 뭐 데려갔다면서요? 그러니까요. 네, 데려갈 때 뭐 비행기 안에서 잘했다고 칭찬을 해줄지 조인트를 깔지. 몽둥이로 팰지 모르는 거지. 둘 중에 하나에 달린 거죠. 근데 아, 어쨌든 그것도 진짜 신기해요. 거길 데려갔던 것 자체도. 만약에 시켜서 했을 때 네네. 했을 경우라면 달래주려 그랬겠죠. 1번이라면은 달래주려고. 포상. 아니 야 고생했어. 좀 기분 나빠도 참어. 어쨌든 지금 원희룡한테 총대를 메운 거 아니에요? 네네. 덤태기를 뭐 우리는 모른다. 국토부가 알아서 한 일인데 그렇죠. 이렇게 발뺌을 해버렸죠. 덤태기를 씌운 거니까. 네네. 그럼 달래야 되잖아. 얘가 또 무슨 짓 할지 모르니까. 예. 또 흥분해가지고 또 무슨 짓 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요. 다 데려가면서 초콜릿도 먹이면서 달래고 바나나 주고 했겠죠. 바나나 좋아하죠. 네,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해서 달래든가. 예. 만약에 독단으로 했다 이걸. 아. 그럼 이제 비행기에서 바로 이제 원산 폭격 들어가는 거예요. 네. 다 원시로 통하네요. 네. 예. 그렇군요. 아니, 저는 그것도 신기하더라고요. 왜 데려갔을까, 원희룡을. 그죠. 근데 방금 말씀하신 이제 두 개도 있을 것 같고, 제가 좀 들었던 생각은 지금 폴란드도 간다는 거거든요. 네. 윤석열이. 근데 이제 그 폴란드랑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해보려고 하는 게 우크라이나 재건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 우크라이나 재건에 끼어들고 있는 게 또 삼부토건 아닙니까? 아, 네, 네. 그 김건희를 맞습니다. 키웠다는 그 네, 조남욱이라고 네, 하는 네. 그 걔네들이 윤석열이랑 합쳐졌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은순도 양평에서 땅 이거 하고 싶지만 조남욱도 지금 야 니들 만든 건 난데 결혼 내가 시켜줬잖아. 나 지금 돈 벌어야 되는데 어디 우크라. 그렇게 해서 이제 근데 거기에 또 이게 국토부를 끼고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그쪽에. 네. 그래서 원희룡이 지금 최은순과 조남욱의 이게 땅 앞잡이 땅 사주는 네, 땅 사주는 부동산 업자가 됐군요. 그렇죠. 부동산 업자가 된 거 아닌가 지금.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런 식으로 데려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백주화를 선언한 딱 그날 7.6%가 빠졌습니다, 선생님. 이야, 이거 단일 사항들은 엄청난 거 아닙니까, 이거? 맞습니다. 오우. 그러니까 쟤네들이 놀래서 백지화 선언을 한 것 같은데, 네. 이게 이제 국민들이 봤을 때도, 야, 이거는 아니지. 네. 이렇게 딱 들어온 것 같은데요. 두 가지잖아요. 예. 백자선을 이렇게 급하게 한 걸 보면 진짜구나. 진짜구나. 그동안 이제 반신반의하면서 에이 설마 이런 사람들도 백자선 하는 순간 그렇죠. 야 이거 진짜네.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아무 문제가 없다면 네네. 그럼 계속 추진하겠죠. 국정조사 하자 오히려 당당하게 그렇게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 무슨 소리냐? 근데 싹 없던 일로 해. 백지화하면 그거는 이제 의심을 더 사는 행동이잖아요. 그게 하나가 있고 네네. 또 한 가지는 정말 어린아이 같은 감정적 대응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수준이 낮아 보입니까? 그렇죠. 이 짓이. 국정농단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정을 갖고 노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뭐 국정이 장난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자기 기분 나쁘다고 백지화 시켜버리고. 오, 이거 말도 안 되는. 네. 그렇죠. 뭐 그렇게 되면 뭐 국책 사업 다 앞으로 장관들이 기분 나쁘면 백지화 시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모셔 기분 나쁘면 다 백지화. 얼마나 한심해요 하는 짓이. 네네. 그러니까 이제 실망감이 커진 게 또 하나 이유. 아하. 그다음에 이제 좀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그거겠죠. 사실 이 부동산 문제, 특히 이번 건과 같은 부동산 문제는 네네. 사안이 너무 단순해요. 복잡하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네네. 대장동은
되게 복잡해요. 일반인들 이해하기가 어렵죠. 아하. 막 얘기 설명 들으려면 막 네네. 그 그림도 봐야 되고 막 해설도 들어야 되고 네네. 막 판단하기도 쉽지 않은 게 있고 근데 이건 너무 단순해요. 일로 가려고 했던 걸 김건희 집 땅이 있는 쪽으로 도로를 틀었네. 틀었는데 거기 보니까 땅이 있네. 땅이 있네. 집가 모르겠네. 축구장 3개라더니 5개라네. 그죠. 더 있다네. 너무 단순한 거예요. 단순하다. 이해하기 쉽다. 이해가 금방 되는 거죠. 그렇구나. 네, 그러면서 국민들이 야 이런 짓까지 사실 해도 너무 많이 한국에서 했죠. 옛날에 많이 이제 네네네. 권력과 유착해서 이런 짓을 권력형 비리. 엄청나게 했지만 이런 생각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대통령까지 됐는데 설마 그렇게까지 노골적인 짓을 할까? 그러니까요. 하더라도 좀 더 은밀하게 좀 더 고도하게 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진짜로 했네. 여기서 오는 이 충격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 전까지는 그럴 수도 있는 집안이란 걸 알고 있다 하더라도 대통령 5년 동안은 좀 자제하고 조심하고 하기를 그런 기대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일말의 그렇죠, 기대라도 그렇죠. 설마 그렇게 하겠냐. 네네. 근데 하는 모습을 보니 야 얘들은 정말 쓰레기 집단이구나. 네. 이 인간들은 도저히 우리가 뭐 일말의 기대도 네, 품어서는 안 네. 되는 집단이구나. 하여튼 윤석열 정권 또 본질적으로 김건희 정권의 본질이 아주 생생하게 폭로됐단 말이에요. 이번에. 네. 민낯이. 네. 그러면서 오는 어떤 실망. 이것이 7% 넘는 하락으로 나타났을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보통은 그동안 이제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있었고요. 네. 뭐 김건희 뭐 주가 조작 문제도 있었습니다만은 네. 단일 사안으로 빠지는 걸로는 최대가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요. 최대치죠. 최대치입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좀 더 좀 상실감 네. 같은 게 좀 크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그것도 있죠. 네네. 이 땅 문제, 특히 네네. 주택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은 이 불평등이 워낙 심한 나라이다 보니까 그리고 안 그래도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네네. 고통을 겪고 그것 때문에 윤석열 정권이 당선된 측면이 있단 말이죠. 맞아요. 그런 평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부동산 문제 잘못해서 예, 그렇다. 예.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상처를 많이 입은 상태예요. 땅 문제에 있어서. 근데 거기에다 불을 지른 거죠. 네네. 뭐 그래 그럼 앞으로는 우리는 그렇게 쪼잔하게 안 하고 어허. 도로를 자꾸 휘게 만들어가지고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게. 이런 우리 식이니까.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국민들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예. 상황이죠. 그렇군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뭐 환경 문제입니다. 네네. 일단 네. 물론 이제 좀 깊게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생존과 관련된 문제이긴 하죠. 네. 우리 전체 인류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이긴 해요. 네네. 근데 뭐 기본적으로 일단 환경 문제고 어. 확 피부에 와닿는 문제는 아닐 수도 있어요. 소금까지는 샀지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양평 땅 문제, 네. 고속도로 휜 문제는 도덕적 문제입니다. 도덕적 문제. 예, 아하. 도덕과 관련된 문제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국인의 예, 마음속에 예. 우리가 있다는 책에서 네네. 한국인의 민족성 5가지 중에 하나를 도덕을 꼽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한국 예, 지금 이게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책이 딱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그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 책 꼭 보셔야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도덕에 너무나 민감한 민족이다. 네. 그래서 이 한국에는 법 위에 국민정서법이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예. 그걸 많은 외국인들도 얘기하고 한국인들도 얘기해왔단 말이죠. 네네. 근데 그 국민정서가 어떻게 형성돼요? 대체로 도덕적 평가에서 형성됩니다. 네. 그러니까 도덕적 문제에 대해서 한국인들은 굉장히 민감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안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나 명백한 부도덕한 행동이죠. 권력적 비리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볼 때 이거는 화가 안 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덕에 민감한 분들이 보더라도 또 젊은 층, 예. 사회의 변혁을 포기한 젊은 층이라 할지라도 네. 이 정도의 불공정은 엄청난 거죠. 이거는 주가 조작이나 뭐 코인 뭐 이런 문제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죠. 이건 또. 예. 그렇죠. 뭐 미리 그렇죠. 지들끼리 짜고 도로를 막 휘게 만들고 이런 거는 젊은이들의 그 공정성에 대한 지향에 비춰봐도 엄청난 분노를 촉발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이 한국인들한테 주는 어떤 충격, 분노 그렇군요. 이런 거는 대단히 클 수밖에 없다. 이 7.6%라고 하는 게 사실 뭐 이게 엄청난 퍼센티지인데요. 그 안에 그 네. 선생님 말씀하신 그런 게 좀 있군요.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이 7.6% 안에 들어있는 이 20대 남자들의 이 변화가 궁금하거든요. 근데 네.
지금 대체로 보면은 윤석열이 굉장히 튼튼한 버팀목이더라고요. 20대 남자들이. 네. 근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70% 뭐 80% 지지하는 건 아닙니다. 한 절반 정도까지는 그래도 네. 버티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 정도면 그들도 못 버텼을 것 같고 흔들릴 수 있죠. 흔들렸기 때문에 이 정도 퍼센트지가 나온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럼요. 7.6%가 나온다는 거는 네. 20대 애들 데려놓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음. 야 여기 땅 사놓고 도로를 휘게 만들었거든. 잘한 거냐? 이게 공정한 거냐? 네. 그럼 젊은이들이 어떤 새끼가 그랬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네. 네가 찍은 새끼야. 네가 찍었어. 그럼 뭐 그 젊은이들이 이걸 잘했다 그러겠습니까? 예. 화가 날 그런 게 수밖에 있군요. 없죠. 전 선생님 말씀드리면서 그 대장동에 비해서 더 쉽다. 심플하죠. 아주. 그 단순하고. 말씀이 단순하다. 이 말씀이 좀 이해가 좀 공감이 많이 가는데요. 네. 그 대장동은 사실 버젓이 뭐 지금 뭐 박영수 뭐 검찰들이 뭐 한다고 합니다만은 이거 뭐 요식행위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아니 버젓이 곽상도 아들이 50억을 예, 받고 예. 박영수 딸이 50억을 받고 뭐 그런데도 이거를 이재명이 잘못한 거다. 이게 이재명이 죄를 졌다. 뭐 이렇게까지 몰고 간단 말입니다. 네, 네. 그렇게 했는데 이거는 이제 그럴 수가 없군요. 힘들어요. 힘들어. 그렇게 하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이 뭐 삼성에서 뭐 불법으로 뭐 상속세를 떼먹고 네네. 분식회계하고 네. 이거 일반인들 잘 몰라요.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진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네네. 대장동도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이거는 네. 너무 쉽잖아요. 도를 휘었어. 예, 삼척동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나쁜 놈들이 예, 과거에서 현대로 오면서부터는 네. 자꾸 은폐합니다. 나쁜 짓을 복잡하게. 복잡하게. 예. 그러니까 옛날에는 막 쫓아가지고선 막 때려가지고 소장료 더 내나 이 자식아. 가만히 막 2개, 3개 뺏어가고. 네네. 이러니까 농민들이 누가 이 나쁜 놈인지 딱 안단 말이에요. 네. 지주와 마름이다. 네네. 그래가지고 봉기를 일으키면 2사람을 집중적으로 때렸단 말이죠. 그래서 끌어내가지고. 예. 그러니까 단순하게 요즘에 보이니까. 근데 이걸 점점점 현대사회로 오면서 복잡하게 만들어요. 복잡하게. 그러니까 진짜 내가 뺏긴 건가 싶게 만드는 건가요? 가서 두 가마니를 직접 뺏어온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뭐 세금을 통해 뺐든 뭐 아니면 네, 금융거래 방식을 통해서 그걸 내도록 만들든 해서 간접적 착취. 그러니까 경제적 방식을 아주 복잡하고 고도화시켜서 네, 착취를 네.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당하면서 잘 모르는 거죠. 힘들고 가난하게 사는데 네, 사실 내 돈을 다 얘네들이 털어먹고 있다. 이런 걸 잘 인지가 안 되니까 화가 덜 나는 게 있는데 네네. 이런 거는 아주 간단하잖아요. 눈에 딱 보이잖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분노를 바로 촉발시킬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 백지화 선언이 있고 7.6%가 급락한 걸 봐도 네. 이 사람들이 이 백지화라고 하는 이 정책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 이 선언 네. 이게 사실은 준비되지 않은 선언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제가 뭔가 준비가 됐으면은 그렇죠. 뭔가 이런 것들을 좀 맞아요. 논의를 했을 건데 네. 뭔가 굉장히 급하게 네. 아주 그냥 막 이 뭐라 그럽니까 뒷걸음질 치다가 지금 돌부러지 넘어지는 네, 즉흥적인 어떤 결정 같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두고두고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네, 행동이 네. 아까 얘기했듯이 네. 국책 사업이고 이건 대통령 공약상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걸 백지화시킨 거 아니에요? 장관이. 공약을. 야, 그러니까 이건 지네가 봐도 나중에 참 창피한 일일 텐데 얼마나 다급했으면 이랬을까 싶어요. 네. 아니, 그래놓고는 또 그래놓고는 다시 민주당이 또 사과를 하면 추진하겠다고? 네, 네. 야, 이 적반하장도 진짜 유분수라는 말이 이런 데 나오는 것 아닙니까? 추진하고 싶은가 봐요. 추진하고 싶은 거죠, 이거는. 네, 미련이 그러니까. 남아 있는 겁니다. 이 최은순의 미련일까요? 김건희의 미련일까요? 뭐 최원순 일가의 미련이자. 일가의 미련. 네. 근데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이게 이 게이트를 뭐 김건희 처가 게이트라고 말하면 안 된다. 이거 어차피 김건희 땅이면은 사실상 대통령 땅인데. 그렇죠. 뭐 대통령 땅이면 당연히 윤석열 게이트다 이거는. 맞습니다. 윤석열 땅으로 간 거다 이거는. 그럼요. 김건희 처가 땅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맞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당연하죠. 이건 당연하다. 대통령의 비리죠. 당연히. 대통령 비린 거죠. 그럼요. 네. 이 부분이 좀 더 정확하게 많이 알려져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그러니까 둘이 부부가 결혼했으면 그 뭐 아내가 갖고 있는 땅이면 당연히 남편이 책임져야 되는 거고요. 지금 당연히 또 남편이 대통령이니까요. 내가 결혼했는데 네. 아내가 가지고 있는 땅을 위해서 도로가 휘었어요. 그런 거죠. 그러면 남편은 뭐 상관없습니까? 네. 남편도 좋은 거죠. 당연히 네. 돈 버는 거죠. 네. 뭐 그러니까 당연히 공동 범죄, 정범 뭐 이런 네.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네, 네. 공범이야 공범. 공범. 네. 물론 이제 윤석열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겠어요. 나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죠. 이것은 지금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범죄면은
그러면 이건 뭐 탄핵감만이 아니라 이건 네, 뭐 구속이죠. 잡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맞습니다. 예. 지금 리투아니아 가 있을 때가 아닌데 이놈이. 그렇죠. 안 오면 모르겠는데. 안 오면 모르겠는데. 아, 예, 여기서 좀 흥미있는 게, 그러니까 대장동은 지들이 그렇게까지 저질러 놓고 또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 네. 뒤집어 씌웠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다시 이재명 기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야, 뭐 무슨 뭐 또 이제 뭐 북한과 관련된 거, 또 뭐 이석기 의원과 관련된 거 이런 기사가 또 떠요. 아, 네네. 야, 참 이 참 애써요. 얘는. 애써요. 근데 이게 네. 이게 역풍을 이제 일으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네. 역공을 하고 막 물타기를 하려고 그렇습니다. 그러는데 이게 좀 쉽지 않은 게 이번 사안이 준 정신적 충격이 엄청나다는 것은 이미 지지율이 7% 넘게 폭락한 걸 통해서 네. 확인됐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국민들 마음속에 정신에 준 충격이 엄청나요. 예, 예. 어저께도 제 친구들 매일 이 욕만 해요. 이거 아, 그래요? 술 먹으면서 계속 어. 다 화냈지 당연히. 나쁜 놈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러니까 격앙된 분위기였거든요. 아. 제가 제일 점잖았어요. 선생님 왜 그러셨어요? 이런 데서 자꾸 하니까 힘들어가지고 친구들 만나서 좀 조용히. 아, 거기서 좀 나도 좀 편하게 있고 싶었는데, 아, 네, 여기서까지 내가 심리 분석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같이 욕하고 그래야 돼. 같이 욕하고. 그러니까 니네가 해라 그냥 욕을. 네. 근데 그런 정도의 그 격렬한 감정 반응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 그럼 이게 상쇄되려면 네. 더 센 게 오지 않으면 안 돼요. 아. 더 세고 큰 게. 네네. 그러니까 더 세고 큰 게 터져야 이게 상쇄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민주당이 뭐 원래 이쪽에 뭐 군수가 짝을 좀 짧게 갖고 있었다. 이것도 이제 거짓말이던데 야, 자세히 네. 들어보니까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래요? 예. 그러니까 원래 거기 땅이 있는 사람이 몇 대째. 그리고 그렇더만요. 네. 네네. 지금 최근에 산 게 아니고. 아니 그리고 주변에 또 할머니가 그 땅 앞에 있는 거를 니네가 사라 도로 가기 전에. 그래서 그거 조금 더 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혀 이 투기하고는 사실 상관이 없는 예. 건데 어쨌든 뭐 그건 뭐 자세하게 조사해 보시면 알 것이고. 네네. 이보다 더 큰 게 나오려면 네.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땅을 위해서 도로를 5번을 휘게 만들어서 이렇게 예? 글로 보냈다라든가 이게 걸리든가 이런 게 터져야 이게 네. 성사되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게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사실은 이 정책 결정을 뭐 문재인 대통령 때 했다 이렇게까지 나왔어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했다 뭔가 얘기 나와야 되는 거네, 그죠? 그렇죠. 아니 그건 이재명 대표 했다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 땅 안에 땅이 있는데 거기에 그걸 위해서 5번 뭐 도로가 휘었다. 뭐 세네 번 휘었다. 이런 얘기 정도 나와야 이게 바뀌죠. 분위기가.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걸 만들어내긴 힘들단 말이에요 지금. 네네. 억지로 조작해서. 그래서 저는 이 여파가 쉽게 야. 역전되긴 힘들 것이다. 어떻게 보니까 뭘로 덮을 것 같습니까, 이런 거를? 이걸 덮을 수 있는 건 전쟁이밖에 없어요. 글쎄, 저도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그래서 지금 최근에 북에서 지금 하루에 3번인가요? 네. 김여정 부부장은 뭐 이틀에 거쳐 3번. 이틀에 걸쳐서 3번. 김여정 부부장은 하여튼 24시간 안에 2번인가를 발표를 네,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11에. 계속 지금 뭐 전투기들이 이러고 네, 있다고. 출격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결국 이제 뭘 쐈습니다. 쐈습니다. 쐈는데 그 1000km 날아갔다고 하더라고요. 네, 고각 발사고. 네. 그럼 화성 18형이라고 지금 대륙간 이제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높죠. 추정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윤석열 입장에서는 이걸 돌파할 수 있는 길은 네. 이거 전쟁밖에 없지 않겠나. 그럼 한반도의 위기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는 게 참 걱정이죠. 예.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면 그런 걱정을 안 하겠는데. 예. 그렇다 보니까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번에 지금 그 리투아니아 갔을 때도 나토 회의 진짜 나토 회의 조금이더 좀 말씀 좀 드려보고 싶은데 아니 거기 가가지고 또 천안함 모자를 또 쓰고 다녔답니다. 또. 예. 네. 야. 애써요 진짜. 일관성은 있잖아요 사람이. 아니 거기서 천안함 모자를 쓴다는 거는 그러니까 천안함이 정말 북한에 의해서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침몰당했다고 하면은 북한이 엄청난 첨단 기술을 가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는 정말 바보같이 당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근데 그거를 쓰고 다니는 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건데 우리 바보예요. 그러니까 우리 맨날 전쟁 나고 있어요, 뭐 이런 건데. 그게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거지들이 구걸하는 짓이에요. 네. 우리 이렇게 맞았거든요. 네. 불쌍하죠. 네. 쟤네들 좀 때려주세요. 때려주세요. 이거잖아요. 그런 거죠. 제발 좀 때려주세요. 네, 얼마나 참 비굴한 짓입니까. 만약에 설사 그게 사실하더라도 자기 힘으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야지. 예. 남들한테 가서 저 이렇게 못 먹어서 말랐어요. 동전 한 입 주세요. 이렇게 하는 짓인데 네네. 그야말로 국가의 존엄성, 국격 이런 걸 다 팽개치는 네. 그런 구걸 외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참 진짜 국가적으로 정말 너무 창피한 일이 아닐 수 네. 없습니다. 예, 30분이 됐는데요. 선생님 노래를 한 곡 제가 준비했습니다. 우연한 일이지라고 하는 노래인데 윤석열 주변은 정말 우연한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한번 노래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아버지 집을 김만배 누나가 사줬지. 아, 우연한 일이지. 우연한 일이지. 아주 우연한 일이지. 최은순한테 무죄를 준 판사 마누라랑 최은순이랑 같이 살던 남자가 땅 투자를 했다지? 우연한 일이지. 아, 우연한 일이지. 아주 우연한 일이지. 고속도로 종점이 옮겨졌는데 알고 보니 옮긴 곳이 김건희네 땅이라지. 우연한 일이지. 응? 우연한 일이지. 정말 이건 아주 우연한 일이지. 이 노래도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노래지. 응? 나 우연해. 우연한 일이지. 우연한 일이지. 아주 우연한 일이지. 우연한 게 왜 이렇게 많아 이것들은. 응? 본부장.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범죄 드라마를 즐겨보는 사람인데요. 아, 예, 예. 또 범죄 드라마에서 베테랑 형사가 딱 그럽니다. 네. 우연한 일이 계속 반복되면 그것은 필연이지. 야 노래를 바꿔야 되겠네요. 필연이지. 예, 알겠습니다. 자, 요즘 뭐 뉴스가 뭐 워낙 지금 우리를 강타하는 뉴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네. 참 이게 언제적 일이었나 싶을 정도로 그런데요. IAEA 이 보고서가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기 사무총장이 예. 한국을 다녀간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보고서가 이 보고서라는 게 이제 그거 아닙니까? 이 오염수 처리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거는 검사를 안 하고 방류 자체가 안전하다. 그것도 안전하다기보다 IEA 규정에 맞게 그러니까 자기 되었다. 규정에. 네. 근데 그것도 이게 진짜 충격적이던데요. 보고서에 우린 책임 안 진다라고 써놨다는 겁니다. 네. 이게 마치 그 통일부가 얼마 전에 북한 인권 관련해서 네. 책 내고 네. 거기다가 우리 통일부는 이거 책임 못 져요? 네. 라고 쓴 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거? 그렇습니다. 야, 이렇게 눈 가리고 근데 이걸 가지고 또 보수 언론들이랑 한국 정부가 국제기구에서 다 쓰는 거야 그거는.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야, 이게 진짜 어떻게 보셨습니까 선생님? 제가 이거는 네. 국제원자력기구에 원한이 있는 나라가 있어요. 원한. 네, 네. 북한. 일본을 제일 싫어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나라 북한이죠. 예. 그러니까 북쪽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는데요. 어. 제일 정확하게 이걸 본질을 찍은 것 같아요. 어. 뭐라고 했는지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네. 조선 국토환경보호성 대외사업국장에 담화합니다. 네, 거기서 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국제원자력기구는 환경평가기구가 아니다. 국제법에 어느 갈피에도 기구가 특정한 나라와 지역에 대해서 핵오염수를 방류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나 문구는 없다. 네. 그러니까 인류의 생명안전, 건강보장 이쪽은 세계보건기구도 있고 많은 환경보호단체들도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또 반대 우려를 표시하고 있고. 근데 이제 원문입니다. 네. 어째서 국제원자력기구가 그 누구도 권한을 부여하지 않은 일본의 핵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그토록 열성을 부리고 있는지 의혹이 짙어갈 뿐이다. 네. 아주 이건 핵심을 찌르는 얘기입니다. 네. 한 번 더 얘기하면 환경평가기구 아니에요. IEA는 네. 환경단체입니까? 네. 이거 원자력 그 산업들이 네.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만든 국제기구라고 봐야 됩니다. 사실상 네. 좀 극단적 표현을 쓰면 이제 원자력 마피아들이 만들어낸 국제기구예요. 원자력 마피아 기구군요. 원자력 사업을 팔아먹고 네네. 확산시키고 또 거꾸로 이제 핵을 개발하려고 하는 나라들을 제동을 걸고 못하게 하고. 네, 그런 쪽의 역할을 해왔던 기구지 환경기구가 아니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국제법에는 이걸 IAEA가 판정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네. 이런 조항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네. 얘기한 거예요. 네, 그럼 네. 없어요. 그거는 누가 하려면 차라리 해야 되냐? 아.
세계보건기구가 해야죠. 그렇죠. 네. 아니면 환경단체들이 해야죠. 예. 환경보호단체들이. 근데 왜 니네 가냐 이거죠. 그러네요. 왜 설치고 있냐.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한 거고, 그러니까 쉽게 하면 이 보고서 자체가 저는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거예요. 원천적으로 무효다. 이 사람들 자격이 없어요. 아이가 이런 걸 할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지금 그거를 지금 그 기준으로 들이대면서 아이가 이렇게 인정해 주는데 그럼 안전하다면 마실 수 있는 거다. 자꾸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이런 와중에 이제 그 라파엘 그로시라고 하는 사무총장이 왔다 갔습니다. 국민들의 분노가 대단했습니다. 그 그렇죠. 공항에 엄청나게 몰려 나갔고요. 네네. 호텔 앞에 가가지고 막 진을 치고 네. 이렇게 했고 이번에 이제 더탐사에서도 많이 네. 가셨고 시민분들 그다음에 뭐 진보당을 비롯한 네. 그런 정당에서도 많이 가서 항의를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맞습니다. 뭐 비공개 일정으로다가 네. 그냥 몰래 도망다니고 네, 막 네. 이 구멍으로 나왔다가 있으면 저 구멍으로 나가고. 네. 아니 당당한데 왜? 그렇죠. 예 기자회견도 못하고 벌벌 떨다 가더라고요. 네, 네, 돌아갔습니다. 뭐 와서 좀 놀랬을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나라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랬겠죠. 그러면 국민들도 대부분 여기는 우호적인가 보다. 뭐 이겠지. 뭐 그런 생각으로 왔을 거 아니에요? 일본 생각했나? 그럴 수도 있죠. 일본은 국가가 정하면 저항이 거의 없잖아요. 지금 한 40% 정도가 예, 무관심으로 나왔답니다. 무관심으로. 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일본하고 다른 나라인데. 네네. 국가적으로 뭐 지금 여기는 오염수 방류를 앞장서서 지금 총리, 대통령, 뭐 언론들 다 해주니까요. 하고 나라니까 뭐 내가 가면 많은 우호적인 분위기가 있겠지. 네. 해서 왔는데 웬걸 공항에서부터 막 네. 난리를 치니까 이런 생각을 했겠죠. 네. 윤석열 이 새끼는 뭐지? 대통령 맞아 여기? 네네. 또는 뭐 거꾸로 하면 이 나라 사람들은 도대체 뭐지? 이런 걸 느꼈을 것 같고요. 이 국민들의 여론과 윤석열 정부 입장은 너무나 다르구나. 또 이 나쁜 짓 하는 게 쉽지 않구나. 정말. 아니 이놈 자체가 또 100만 유로를 받았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100만 예. 유로면 보니까 한 14억 정도 되더라고요. 네, 한몫 잡았죠. 야. 참 나쁜 짓 하고 돈 먹기 쉽지 않다. 이런 스스로. 생각을 했겠죠. 14억 벌기 쉽지 않네 이거. 네, 만만치 않네. 많지 않네. 이 장기적으로 이게 만약에 계속 국제적으로 문제가 커지고 네네. 이런 의혹이 밝혀지면 감옥도 갈 수 있잖아요, 이 사람. 전범이죠. 그렇죠. 또, 예. 그런 두려움도 느꼈을 수 있고 네. 뭐 어쨌든 와서 기분이 영영 안 좋았을 겁니다. 한국에 왔을 때. 그렇군요. 그래놓고는 뭐 오염수를 그냥 물이라고 표현하고 뭐 나도 마실 수 있다. 이 진짜. 진짜로 그럼- 마시면서 그러던가. 그러니까요. 이번에 그 가수 리아 씨가 네. 저희 촛불 집회 나와서 노래도 부르고 그런 아주 참 훌륭한 분이신데 리아 씨가 그걸 어떻게 또 왔대요. 후쿠시마 앞에 가서 또 오신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네. 그거를 일본 대사관에 가가지고 네. 먹어보라고. 네. 뭐 그러니까 경찰들이 막 막았더라고요. 네. 예? 네. 야, 뭐 가까이 못 갔을 것 같아 경찰들도 그 물이 무서워가지고. 김영선 의원 불러야지. 그러네. 그러니까 김영선 의원 부르면 다 마셨을 때. 그분이 원샷인데. 네. 그래 이거 후쿠시마 앞바다 물이 아니고요. 네. 그 원전에서 방류하는 물을 직접 받아야죠. 직접 가져와야 되는데. 이거 바닷물 받는 네. 건 엄청 희석돼 있잖아요. 네, 그러네. 그러니까 이제 원액을 받아가지고 김영선 거기 씨. 바로 앞에서. 네, 네. 김영선 씨랑 뭐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요. 국힘당 사람들 주고 좀 시식회 참. 이런 거 시키면 되죠. 나 그로시한테 한번 줘야 되는데 한번 먹어봐라. 그렇죠. 그로시도 먹어야 예. 되고.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이런 와중에 한덕수 총리가 이 그로시 나가는 데다가 좀 뭔가 굉장히 미안하다면서 편지라도 좀 써서 보내야 되는 거 아닌가 싶다고. 네. 참. 이 참 한국의 지배층을 제가 네네. 계속 광신적인 종미주의자들이다 예.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 미국의 대리인이라고 봐야 되죠 이 그로시를. 네네. 근데 이 미국의 대리인의 심기까지 챙겨주는 심기까지. 이 따뜻함, 이 배려심, 이 자상함. 자상함. 기분 상하시면 안 돼. 예. 우리나라 오셨는데 그 천조국의 예. 대리인이신데 기분 상하셔서 돌아가시면 어째? 네. 내가 마음이 더 아파. 이런 놈들인 거죠. 근데 진짜 그런 거죠 지금. 네, 뭐 개도 이러지는 않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이럴 때 쓰는 말이 이제 개만도 못한 놈들, 네. 짐승만도 못한 놈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예. 이렇게까지 그 아부를 하고 나라를 팔아먹고 참. 뭐 강대국에 굴종하고 예. 이런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정말. 제가 그 지금 이제 소설을 하나 읽고 있거든요. 홍범도 장군을 다룬 범도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네. 그 방현석 소설가가 쓰신 거더라고요. 아주 재미나게 읽고 있는데 그 부분에 이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걸 몰랐습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한일 합방 그들이 말하는 우리로 치면 경술 국치죠. 8월 네. 말에 있었던 그 직전에 일진에 네. 이놈들이
100만 선언 운동을 했더라고요. 제발 우리를 병합시켜달라고. 네. 와 정말 이 아름다운 일본에 우리가 같이 네. 함께 하고 싶다고. 네. 저는 이건 몰랐거든요. 근데 이걸 딱 읽는 순간 이놈들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렇죠. 이 윤석열 이거 한덕수가 하는 짓거리 아닌가 이게 지금. 그렇습니다. 정확하죠. 이게 일진회가 지금 그러니까 국힘당 일진회구나. 네. 그래서 막 소름이 돋더라고요. 이게 지금 100년 전 역사인데. 네. 근데 이 이제 똑같긴 한데 네네. 이 현재 윤석열 정부와 국힘당이 더 문제가 심각해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 친일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나라를 팔아먹은 놈들이에요. 네네. 그냥 나쁜 놈들이죠. 제가 이렇게 누차 얘기한. 네. 그러니까 부귀영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개인이 나라를 네. 팔아먹은 놈들이거든요. 근데 지금의 이 국힘당 세력이나 네. 윤석열 정권은 단순하게 개인의 이익 때문에만 나라를 팔아먹은 게 아니고요. 예. 정신병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아. 광신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어요. 예. 광신적 종미주의자, 사대주의자라고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이해 타선을 따져서만 나라를 파는 네네. 이런 짓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병이 걸려서 마음에 네. 미친 듯이 어허. 강대국을 숭배하고 강대국에 굴종하고 네. 거기에서 만족감을 느끼는 정신병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친일파보다 더 나쁘다고 좀 봐요. 더 심각하다 문제가. 그러니까 일본의 그 당시에 친일파들은 네네. 일본이 만약에 맛이 갔다 별로 돈이 안 예, 된다 예, 그러면 예. 바로 바꿔 입장을. 그러니까 일본이 더 센 사람한테. 그렇죠. 일본이 더 센가, 뭐 중국이 청나라가 더 센가 이렇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완용이는 원래 친러파 아니었습니까? 예. 근데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이기자 태도를 바꾼 거 아니에요. 바로. 그리고 또 일본의 앞잡이였던 친일파들이 어허. 일본 식민지 시절에는 미국과 영국을 거의 악마의 나라처럼 만들면서 욕하거든 놈들이에요. 예. 뭐 때려잡자. 네네. 악마들이다. 어허. 이렇게 얘기했던 놈들이에요. 예. 전쟁 바로 끝나자 일본이 지자 바로 다 친미를 정양하잖아요. 그렇게 미국을 욕하다가. 네네. 그러니까 얘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부경화를 노리기 위해서 나라를 팔아먹는 놈들은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면. 근데 이 광신적 이 사대주의가 되면 못 네. 벗어납니다. 어허. 분명히 미국은 이제 끝장났고 중국이 이긴 누가 것 같다. 봐도 누가 봐도 이긴 것 같다. 누가 봐도 약간 중국으로 붙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중립외교로 가고 뭐 이래야 되거든요. 살려고 예, 지내가. 예. 그걸 못 하는 거죠.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끝까지 같이 병적이다. 죽겠다. 끝까지 같이 죽겠다. 그러니까 뭐 그런 이 정도 돼가면 어떤 것까지 가능하냐면 예. 뭐 옛날에 그런 사건들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광신도 네. 교주가 네. 다 같이 죽자. 같이 죽었죠. 다 같이 죽었어요. 네네. 그거는 거부해야 되거든요. 네. 광신적이지 않고 합리적 이유 때문에 그 교주를 떠받들었다.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네네. 그럼 같이 죽자 그러면 싫다 그래야 돼요. 네. 근데 광신적인 지지자가 돼버리면 그런 판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냥 죽자 그러면 같이 죽어요. 지금의 한국의 사대주의는 거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일진회 이거는 아니 지금 국힘당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이거 다르다는 거군요. 그보다 더 나쁘다는 더 나쁘다는 거군요. 이게 예, 지금. 옛날에 일진에는 그냥 나쁜 놈들이에요. 나라를 팔아먹고. 네네.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나라를 팔아먹는 놈들이었는데 예, 지금은 나쁜 놈들 플러스해서 미친 놈들이에요. 미친놈들이다. 그래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한동안 못 벗어나지 싶습니다. 이거 이 사람들은 야, 그럼 이게 더 큰 일이네요. 이게. 더 심각하죠. 친일 청산보다 더 어려운데요. 이거 그러면요. 그렇습니다. 더 어렵죠. 이 적폐청산이라는 게 굉장히 힘겨운 싸움이군요. 그러면은. 네네네. 미친놈들하고 싸우는 거 아니습니까? 미친놈들하고. 네,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래요. 한 70년 넘게 되다 보니까 미쳐가지고 미친놈들하고 싸우는 거죠. 네, 아니 그 말씀 들으니까 제가 떠오르는 게 그 서정주인가요? 네, 서정주가 친일했던 시인이죠. 그렇죠. 그 뭐 국화협회에서 썼던 사람인데 네. 그 사람이 쓴 시 중에 우리나라 시인이 쓴 최초의 반미 시가 그 사람이 쓴 거더만요. 예. 뭐 하여튼 뭐 한국 사람인데 이제 일본군으로 해서 이제 네. 그 자폭으로 네. 나가는 너 자폭으로 나가라. 가미가제. 가미가제 너 얼마나 용감하냐. 네. 뭐 희대용가 뭔가 같은 찬양. 그런 시를 썼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그 뒤로는 이제 다시 또 예. 전두환의 여기 붙어가지고 그렇죠. 전두환은 신라 천년의 미소다 이렇게. 와. 이거는 이제 개인의 영화 부기영화.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맞습니다. 지금 이 친일 무리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군요. 그 이상이라는 거죠. 완전히 마시가지고 오. 뭐 쉽게 하면 똥오줌 못 가리고. 네네.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하고 맹목적으로 거의 광신적으로 그냥 쫓아가는
그런 상황까지 왔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금 이번 시간에도 좀 충격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지난 시간에는 그 방국과 세력, 그 얘기 이제 선생님이 나누다 보니까 이게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라 진짜로 전쟁을 하려고 하는 거다, 얘네들이. 거기서 제가 충격을 먹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 국힘당 놈들이 일진회랑 똑같은 놈들이라 생각을 했는데요. 네. 그 정도가 아니다. 더한 놈들이다, 이거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로시한테 편지까지 써주는 거지. 챙겨주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네, 그로시 사무총장에게 편지라도 하나 써서 보내야 될 것 같다. 네,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곤욕을 치르셨는데 얼마나 고생하셨겠냐. 정말 끔찍하군요. 예, 다음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나토 얘기 잠깐 해봐야겠습니다. 나토를 가가지고 네. 윤석열이 이제 산책을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미국 상원 의원인가요? 네, 사람들이 지켜보다 아메리칸 윤석열! 그래서 아메리칸 파이를 막 같이 합창을 했답니다. 네. 전 정말 너무 창피합니다, 선생님. 뭔가 느낌이 네. 산책길에서 차 한잔 하고 있다가 그 예쁜 강아지 지나가가지고 야 이러봐. 딱 그거예요. 저도 그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상원 의원 일행이 이제 한 행동을 네. 번역하자면 이런 거죠. 우리 개새끼 왔네. 야 저기가 그렇게 말을 잘 듣고 재롱도 잘 피운 다음에 야 와서 재롱 한번 떨어봐. 이런 분위기잖아요. 참 수치스럽죠. 굴욕적이고. 빨리 들어와. 약간 그렇죠. 누워 그럼 막 눕고 뒹굴고 조롱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이게. 조롱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네. 이걸 좋다고 기사로 쓰는 게 난 진짜 너무 열받습니다. 다 같이 미친 거죠. 그러니까 조롱당하면서도 그게 조롱인 줄 모르는 정도로 지금 망가진 거 아니에요? 네. 참 그렇죠. 옛날에 아까 얘기했듯이 일진회 정도 되면 이게 이제 수치스러운 걸 느껴요. 이럴 때. 예. 조금은. 지가 지금 밥 먹기 위해서 네네. 부귀영화 때문에 그런 짓을 하긴 해도 이런 장면에서는 좀 쪽팔려하고 그 다음에 적당히 한단 말이죠. 근데 이걸 모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그것도 죽일 놈들인데 네. 실제로 처단을 받아야 되고요. 네. 물론 그걸 못 받아가지고 지금 그때 나라가 그걸 이만한 못해서 이렇게 된 건가? 그렇죠. 70년이 넘었으니까. 그러니까 친일청산을 못 해놓으니까. 그렇죠. 이렇게까지 돼버린 네, 거야. 나쁜 짓을 하면서 도착을 해버리는. 정신이 망가지는 거죠. 오랫동안 나쁜 짓을 하다 보니까. 그렇군요. 예, 그리고 나서는 지금 뭐 사실 아무것도 할 일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나토 회원도 아니고요. 네네. 그 원래는 이제 그 미국 입장에서는 도쿄 본부를 설치를 하려고 했답니다. 그랬었죠. 네네. 네. 그 나토의 도쿄 본부를 설치를 해서 이제 나토를 이제 좀 네. 아시아 확장하려고 그랬는데 네. 프랑스가 아니야, 이거 중국이 싫어할 것 같아. 그래서 반대를 해가지고 지금 이번에 그걸 못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상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가가지고. 그죠. 근데 지금 악수 사진만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할 일이 있습니다. 돈 주는 거, 돈 주는 거. 무기 주는 거 이런 건 할 수 있죠. 네. 그렇군요. 그리고 사실 나토는 이 나토 헌장인가에 네. 딱 규정돼 있어요. 예. 유럽 쪽이라고. 북대서양. 예, 그쪽이라고 돼 있지. 아시아라고는 그러니까요. 안 돼 있습니다. 그 얘네들이 이러다가는 이거 바꿀 것 같은데요. 그거- 북대서양 조약기구가 아니라. 그 헌장을 바꿀 수도 있긴 하겠죠. 네, 바꾸겠죠. 이번에도 지금 뭐 우크라이나를 지금 다시 또 집어넣는 걸 원래는 안 집어넣겠다고 그랬는데 집어넣는 걸로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아무튼 뭐 사진을 막 찍고 있고 김건희는 또 여전히 사진 찍으러 가다가 센터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제지를 당한 게 아니고 근데 아무튼 그렇게 네. 이 센터병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예, 거기에서 또 이제 윤석열은 뭐 힘에 의한 억제력에 의한 평화 또 이거를 또 뭐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천하나 모자도 썼고요. 네. 오늘은 갑자기 난데없이 NSC 회의도 거기서 소집을 했답니다. 네네. 한국에서는 NSC 하면은 나오지도 않던데. 안 하죠. 네. 나토 가서 이렇게까지 하는 짓을 보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발 좀 구걸이죠. 때려달라. 네, 제발 좀 때려주세요. 형들 제발 좀 때려주세요. 그 힘과 억제력을 통한 평화가 네. 한국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 문제잖아요. 차라리 한국만 얘기하면 네. 박정희처럼 자주국방이나 주저해서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미국으로부터 독립. 우리 힘을 키우자. 자체적인 핵무장화. 네네. 이런 쪽으로 가려고 그러겠죠.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생각 전혀 없고 이 힘과 억제력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나토 국가들까지 다 끌어모으면 북이 뭐 어쩌겠어 저것들이 전 세계가 미국을 붙이는데 이런 발상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토에 가서도 그런 구걸 행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그야말로 외세 의존적인 뭐랄까요 억제력 네네네. 외세에 의존한 억제력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에 의한 자기 힘에 의한 억제가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구걸에 의한 네. 구걸 평화라는 얘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걸 평화다. 네. 그래서 남의 나라가 안 도와주면 소용없는 거예요. 이거는.
미국이 안 도와주고 발 빼거나 네네. 다른 나라들이 안 도와주면 어. 억제력이 어디 갔지? 이게 억제가 안 되네. 뭐 이런, 억제력 무엇? 힘도 없어졌네. 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윤석열이 만약에 정말로 그런 어떤 극단적인 어떤 대결 의식이 있다. 예. 그러면 한국 쪽에서의 어떤 걸 추진해야죠. 음. 박정희처럼 자주국방을 추진하든가 뭐 네, 해야죠. 네, 네. 근데 그걸 하는 게 아니고 어허. 전 세계를 싸돌아다니면서 도와달라고. 도와달라고. 우리 미사일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모습이 바로 젤렌스키가 한 모습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전 세계 다니면서 화상으로 네, 막 구걸하고 다니고 지금도 그런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번에도 나토에 이제 자기는 바로 해달라고 그랬는데 야 그 아무튼 패스트 트랙에 태울 수는 있지만 아무튼 지금은 못할 것 같고 미국이 반대했죠. 뭐 이렇게 하니까는 또 실망했다고 네, 삐져가지고 뭐 뭐라 그렇다고 뭐라 하더라고요. 했어요. 예. 근데 뭐 그래봐야 이제 꼭두각시인데요. 미국은 지금 그 휴전하고 싶어 합니다. 네.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네, 4월에 뭐 비밀리에 러시아랑 협상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뭐 오보란 얘기도 또 있긴 한데 네네. 미국이 그런 의사를 계속 비춰요. 이제 끝내야 된다. 네. 휴전해야 된다 쪽에 의사를 비치고 있어요. 아하. 그만큼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이 안 좋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이번에 집속탄을 지원하겠다는 것도 뭐 러시아가 너무 미워서 죽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네네. 포탄이 다 떨어져서 그렇다잖아요. 그거밖에 줄 게 더 이상 없는 겁니까? 네, 이제? 155mm 포탄이 없어서 아하. 이제 집속탄밖에 줄 게 없다. 네. 그러니까 이거라도 줘야지. 네. 안 줄 수는 없지 않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지금 몰리고 있는 거예요, 점점점.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빨리 종결시키고 싶은데 젤렌스키를 나토에 가입시켜 주겠습니까? 네. 당연히 찬밥이죠. 그러니까는 그 조건을 걸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쟁을 마무리하고 그게 휴전 아니에요? 휴전하고 이제 평화협정 하면은 그러면 이제 그때 패스트 트랙에 태워보자. 근데 아직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사실은 그 휴전과 평화협정 얘기가 나온 게 그 젤렌을 압박하는 거죠. 빨리 휴전해라 이렇게 네. 그런 거군요. 그쪽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있어요. 이제 점점 네네. 어려워지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딱 진짜 젤렌스키랑 윤석열이 지금 거의 닮은 꼴인데요. 네. 뭐 사실 지금은 기사가 안 나오던데요. 제가 3, 4개월 전에 이제 이 나토 이 일정에 이제 윤석열이 갈 거다 이게 나오면서 윤석열이 이 우크라이나에 갈 수도 있다 그런 기사가 나왔었거든요. 네. 자칫하다가 그러지 않겠나. 가서 뭐 둘이 정말 난 네 마음 진짜 이해해. 이래서 술 한잔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둘 다 약간 좀 몸집도 술 먹는 몸집이던데. 네, 천안 모자 딱 쓰고. 네, 진짜 너만 맞은 거 아니야. 나도 맞았어. 뭐 이제 이러면서. 정말 너 힘들지. 우크라이나가 북한도 좀 공격해주면 안 되겠어. 뭐 이러면서. 우크라이나한테. 진짜 미치겠습니다. 예, 다음 얘기 잠깐 좀 더 마무리로 와 있는데 다음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이 이제 네. 드디어 이제 윤석열을 맹폭을 계속 가고 계십니다. 네. 그래가지고 일제 강점기와 같다. 네, 네. 지금 건폭 정권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네, 네. 그냥 아주 정말 추다르크답습니다. 맞습니다. 그랬더니 또 이제 그 검찰에서 아들 휴가 이거 다시 조사해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야,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참 비열하다라는 것은 뭐 네. 여기서 드러나는데 진짜 조사할 게 없나 봐요. 이걸 또 다른 게 더 없다. 다른 게 있으면 다른 거 나오겠죠. 추미애 관련돼서 그럼요. 이거 확 까버리자. 다른 거 찾아봐. 네, 땅을 휘게했다, 아니 도로를 휘게했다, 뭐 추미애가 네네. 아니면 뭐 기찻길을 바꿨다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네. 없잖아요. 그 아들 것만 해도 딴 게 안 나오죠. 네. 그러니까 끽해야 이거 지금 휴가 미복귀 의혹. 네. 사실 이거는 뭐 정치적 사안도 될 수 없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걸 다시 붙들고 늘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깔 게 없다. 깔게 없다. 칠 게 없다. 네. 그걸 보여주는 모습이고 궁색하긴 궁색한가 봐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요. 어쨌든 추미애 전 장관은 네. 저는 응원하고 싶습니다. 아주 잘하고 있다고 봐요. 잘하고 있다. 지금 이 비상사태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이 몇이나 될까. 한국이 아주 위태로운 상황에 진입하고 있다. 네. 라는 것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이거든요. 예. 근데 추 전 장관은 좀 그런 어떤 위기의식 같은 걸 느끼고 있지 않느냐 네, 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북쪽에서도 지금 계속 발표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최대 인내와 자제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모든 것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고 지금이 바로 임계점 근접했다라고 네, 얘기했어요. 네, 네. 그래서 행동이 따를 거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 단어가 너무 인상이 깊더라고요. 그 임계점이라고 하는 단어는 네. 사실 함부로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지금 북이 봤을 때 지금 사실 우리는
아무도 몰랐잖아요. 지금 전투기들이 막 그러고 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북에서 지금 뭐 이틀에 3개나 지금 성명을 발표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위험하다는 건데 임계점, 격추, 네. 이게 이렇게 딱 나오니까 예, 격추까지 충돌, 뭐 격돌, 뭐 아주 강경한 용어들로 굉장히 강경하게 암시하고 했으니까. 있죠. 네. 사실 지금까지 약간 소강기가 있었죠. 네네. 북쪽이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유화책을 썼습니다. 중국도 가고. 네, 중국도 가고 이란도 좀 풀어주고 네네. 이러면서 유화책을 썼어요. 근데 한반도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네. 관심사였죠. 아하. 한반도에서도 유화책을 쓸 거냐, 아니면 한반도에서는 다른 나라에서 뺀 역량을 총직결해서 북과 정면 대결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관심사였죠. 네. 근데 일각에서는 대화의 분위기가 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뭐 일본과의 어떤 실무 협상도 있다라는 얘기가 들려왔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북쪽이 요즘 조용하다. 왜 조용할까? 그런 대화가 있기 때문 아니겠느냐? 네네. 미국과의. 그럼 그동안은 강한 대응을 안 할 테니까 소강기가 이제 이어지는 거죠. 네. 근데 또 하나의 이유는 만약에 그런 게 없었다면 네. 임계점에 도달할 때까지 참은 거예요. 음. 근데 임계점을 도달한 다음에 터지는 건 커요. 네. 그 전까지 계속 북이 강경 대응을 했었지 않습니까?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갈 정도로. 네. 그러다 갑자기 좀 소강 국면에 확 들어갔거든요. 예. 그러면 그게 이제 앞으로 안 하겠다는 뜻이냐? 더 큰 걸 하기 전에 숨고르기를 하는 걸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근데 이번에 나온 이 표현들 보니까 임계점 표현을 쓰고 이런 거 보니까 그런 것 같단 말이죠. 이런 상황인데 여기서 네네. 윤석열 정권이 만약에 야, 이 상황은 전쟁 위기를 통해서만 돌파할 수 있겠어. 네. 어디 한 군데 가서 좀 장난질 좀 쳐봐. 예. 이러면 바로 불꽃이 걷잡을 수 없는. 네,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미국이 지금 이걸 어떻게 보고 있는지는 궁금해요. 네. 과연 진짜로 정면 대결을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허세를 부리는 건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북에서도 계속 허세라고 그랬어요, 과거에는. 허세성 행동에 우리가 뭐 예. 누나 깜짝할 거 아니야 이런 식의 표현 썼었거든요. 네네. 이번에는 북의 국방성 대변인이 뭐라 그랬냐면 왜 이렇게 무분별한 행동, 군사적 행동을 보란듯이 행하고 있는지 어허. 저희를 분석하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는 허세라고 봐주기에는 도가 넘었다. 그러니까 임기점이란 말이 나오군요. 네네. 이제는 어. 너희가 진짜 전쟁을 하려고 한다고 우리도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 정도면. 그래서 저희 분석이라는 얘기를 쓰면서. 네네. 근데 그거 뭐 허세를 부리는 것이든 진짜 전쟁을 하려는 것이든 이제는 임계점을 넘었다는 거죠. 네. 넘고 있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 말씀대로 네. 그러니까 이런 위기 상황을 인식하고 네. 이것에 대해서 경각성을 갖고 이거를 돌파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정치인들 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많지 않다는 거네요. 추미애 전 장관이 좀 그런 쪽이에요. 네. 추미애 전 장관을 예전에 분석할 때 책을 보니까 네네. 국제 문제, 아하. 통일 문제 아. 이런 데 굉장히 관심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시야가 이렇게 넓어요, 좀. 음. 뭐 이제 시대를 읽어야 되지 않습니까, 정치는? 그렇죠. 일단 세상 돌아가는 거를. 특히 또 이제 우리 한반도는 더 그런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분단되어 있고. 그런 데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가장 탁월했거든요. 예. 전 세계적인 흐름을 읽고 뭐 이런 네네. 거는. 근데 그런 류의 정치인들은 그 뒤로는 거의 보지 못했는데 네. 추미애 전 장관이 좀 그런 안목이 있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그건 이재명 대표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그쪽은. 그런 면에서는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네, 추미애 장관이 어쩌면은 토요일 날 네, 그 걷잡을 수 없는 거리에 네. 그 시민들과 함께 네.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전국 촛불에 나오셔가지고 많이 서로 힘을 받고 새로운 희망을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7월 12일 퇴진행 고속도로, 네, 급행 고속도로입니다, 여러분. 이걸 타고 지금 윤석열, 김건희가 급하게 퇴진으로 네, 구속으로 달려가기를 바라는 그런 저희들의 마음입니다. 오늘 사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멧돼지가 업무 볼 땐 모니터가 백지 멧돼지가 또 업무 볼 땐 보고서가 백지 멧돼지가 술 처먹을 땐 영수증이 백지 멧돼지가 약 먹을 땐 고속도로 종책이 백지 와와와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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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지 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멧돼지가 업무 볼 때 모니터가 백지 멧돼지가 또 업무 볼 땐 보고서가 백지 멧돼지가 술 처먹을 땐 영수증이 백지 얼마더라 씨 멧돼지가 연 먹을 땐 고속도로 뭐가 정책이다 백지 와우